월 평균 소득이 늘었고 또 물가 상승률 반영에도 증가분이 남는다. 이건 좀 좋은 거 아닌가요? 네, 근데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이 5개 소득분위 가운데 1분위, 그러니까 이 소득 하위 20%에 속하는 가구를 뜻하는데요. 이 1분위 가구는 1년 전보다 소득이 더 줄었습니다. 3분기에 1분위 가구 월 평균 소득은 112만 2천 원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전체 가구 월 평균 소득은 500만 원이 넘었는데 차이가 굉장히 크죠. 네. 또 게다가 지난해 3분기보다도 더 적은 액수입니다. 근로소득도 줄고 사업소득도 줄었습니다. 올여름에 비가 참 많이 왔죠.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임시직,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이 우선 줄었습니다. 또 이 1분위 자영업자 중에 농가 비중이 큰데 역시 날씨 탓에 소득이 줄면서 사업소득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. 1분위 가구는 앞서 2분기에도 소득이 감소했는데 이렇게 1분위 가구 소득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건 2018년 이후로는 처음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소득 하위 가구일수록 날씨 같은 외부 환경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는 어떻습니까? 소득 증가율도 더 높은 건가요? 소득 상위 20% 이제 5분위 가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곳의 월 평균 소득은 1,084만 3천 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상위 20%와 하위 20%의 평균 소득이 한 달에 970만 원 이상, 1,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죠. 소득 5분위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4% 이상 늘었고 4분위도 5% 늘었습니다. 3분위와 2분위 소득 증가율은 각각 2.3%, 0.3%였습니다. 그러니까 고소득층인 4, 5분위 가구에서는 증가율이 높고 아래로 갈수록 낮아지다가 1분위 가구에서는 아예 소득이 더 줄어든 것이죠. 이렇다 보니 소비 지출 행태도 달랐습니다. 이 3분기에 가구당 월 평균 지출은 387만 원 정도였고 네.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구입에 들어간 비용, 소비 지출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비용이 280만 8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% 가까이 늘었습니다. 그런데 1분위 가구의 소비 지출은 123만 7천 원으로 0.7% 감소했고요. 반면에 5분위 가구 소비 지출은 492만 2천 원으로 6.5% 뛰었습니다. 1분위 가구는 식비에 주로 돈을 쓰고 세간살이를 산다든지 교육비, 통신비, 교통비까지 씀씀이를 줄였는데 5분위 가구는 오락과 문화에 지출하는 돈을 30% 가까이 늘렸고 또 소비 지출 비중으로 봐도 음식과 숙박에 가장 많은 돈을 썼습니다. 네. 자, 1분위 가구가 소비 지출을 줄였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소득보다 지출액이 지금 더 큰 상황이네요. 네, 1분위 가구는 매달 평균 33만 원 정도 적자 살림을 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5분위 가구가 음식 또 숙박에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거는 여행을 많이 다녔다 이런 뜻인가요? 네, 구체적으로 보면 이 단체 여행비가 150% 이상 늘었습니다. 예. 아무래도 이 3분기에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이 여행 경비를 포함한 오락 또 문화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. 이렇게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돈을 쓰는 소비 지출도 늘었지만 비소비 지출 비용도 꽤 늘었거든요. 그러니까 소비하지 않고도 나가는 돈, 그중에서도 특히 이자 비용이 24.2%나 늘었습니다. 지난해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두 자릿수로 늘고 있는데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계속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